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8월 19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은 전국민 무료 모두의 AI에 SKT, KT 등 6개사 참여, 이달 말 업체 선정, 같은 국민 AI 다른 셈법, 카카오 뛰고 네이버 빠졌고 중 엔비디아 AI 칩에 빗장 풀었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6개사가 참여해 이달 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모두의 AI 사업자 공모 결과 총 6개의 사업자가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말 베타 서비스,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 주도로 국민 수요를 반영한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유료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글로벌 AI 기업들과 달리 필수 AI 기능을 이용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하며 서비스 기업의 모델 외 타사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서비스상 필요에 의해 외산 AI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외산 모델 활용분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력한 참가 후보로 꼽혔던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는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현재 참여 중인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사업 공모 초기 참가 의사를 밝힌 카카오는 LG AI연구원, LGU+, LG전자, LG CNS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컨소시엄에 포함했습니다. LG 계열사 이외에도 데이원 컴퍼니, 루닛, 서울대병원, 신한은행, 웍스피어 유한책임회사, 원더풀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크라우드웍스, 퓨리우스 AI 등이 컨소시엄을 이뤘습니다. SK텔레콤은 도파모 프로젝트 2차 단계 평가를 통과한 네이다섹스 K2 모델을 앞세워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SKT 컨소시엄에는 굿닥, 노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라이너, 사운더블 헬스코리아, 셀렉트스타, 신한카드, 알프레드, SK브로드밴드, 에이투시스, 에임인텔리전스, 앨리스그룹, 채널코퍼레이션, 팀앤모빌리티, 페르소나 AI, 하나카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헤비팩토리, 해시드벤처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KT는 업스테이지,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등 도파모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SKT가 엔트로픽과 1,400억 원 규모의 추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IDC부터 보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추진하는 일환입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엔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기업에 선제적으로 공개해 취약점을 미리 탐지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이 협의체에는 구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LGU+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AI 무선 접속망 기술을 통신망 전환 시 끊김없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LGU+의 5G 네트워크와 연세대학교가 자체 개발한 엔비디아 GPU 기반 AI란 시험망을 연동해 진행됐으며 로봇과 드론 등 이동 중인 피지컬 AI 장비가 네트워크 간 전환 시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산업용 모바일 기기 전문 기업 포인트 모바일에 PM95 단말이 사용됐으며 AI란 기술은 AI를 활용해 무선 접속망의 성능과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피지컬 AI가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실시간 통신이 중요한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LGU+와 연세대학교는 이번 검증 결과를 국내 중소기업에 공개해 AI란 기술을 직접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해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반 서비스의 네트워크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구글, 메타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의 핵심 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화질 경쟁을 넘어 AI와의 유기적 결합, 그리고 일상 착용형 XR 기기 구현을 위한 첨단 디스플레이 광학 기술 경쟁에 진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조성찬 디스플레이 연구소장은 IMAD 2026분 기조연설에서 텍스트나 음성 중심 정보 전달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한 직관적 시각적 경험이 AI 시대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시대를 맞이해 삼성 디스저가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축으로 디자인 다변화, 초저 전력, 사용자 맥락 인지를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다변화를 위해 곡면 및 프리폼 디스플레이, 착용형 펜던트, 스마트 핫팩, 휴머노이드 로봇 표면 등 다양한 사물과의 접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착용형 디스플레이와 초고화질 초미세 픽셀 밀도를 요구하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술 융합을 통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광판을 제거해 광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낮춘 무편광판 기술 등을 통해 차세대 구조를 선보였고 디스플레이 내 센싱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합해 사용자 맥락을 인지하는 기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대표적인 AI 디스플레이 적용처로 스마트 글라스를 제시하고 디스플레이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버나드 크레스 구글 안드로이드 XR 광학 총괄 디렉터는 시장 대중화를 이끄는 세 가지 축으로 성숙해진 AR 하드웨어 생태계, 안드로이드 XR 등 범용 OS 플랫폼, 제미나이, 메타 AI 등 멀티모달 AI 비서 등장을 꼽았습니다. 그는 특히 사용자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듣는 것을 같이 듣는 멀티모달 AI야말로 사용자가 기다려온 진정한 활용처라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안경테 구현을 위한 광학 아키텍처로는 엘코스 엔진에서 향후 소형화와 밝기에 강점이 있는 저은옥 청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단일 패널 및 X큐브광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이콥 최메타 리얼리티 랩스 이사는 VR 혼합 현실 기기가 육중한 고글에서 일상 착용 가능한 안경 폼팩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레티나급 해상도와 초저 전력 달성이 필수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처럼 세대당 소비 전력 증가 없이 단위 면적당 화소수를 약 1.5배 확대하는 디스플레이 무어의 법칙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이사는 초고해상도 양산 기술 중심 액정 표시 장치와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실리콘 백플레인을 활용한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해 자체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앞당길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는 LGU+와 LGAI연구원, LG전자, LG CNS 등 14개 기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자체 AI 모델 카나나와 AI 안전기술, 카카오톡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LG 계열사들의 AI 모델 통신 디바이스 공공 시스템 역량을 결합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5천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 기반을 갖춘 카카오톡과 정부 AI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을 단순 메신저에서 AI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바꾸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자체 AI 모델 개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량 언어 모델 카나나 -2분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등 모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AI 모델과의 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AI 기술을 카카오톡과 연결해 이용자 접점을 빠르게 넓히는 전략입니다. 모두의 AI 역시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을 통해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하고 실제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할 경우 향후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와 커머스 결제 계약 등 기존 서비스의 AI 전환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정부 사업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자체 AI 사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이버는 공모 마감 직전까지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 불참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현재 추진 중인 기존 AI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 차이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접점을 기반으로 정부 AI 사업에 참여해 서비스 확장에 나선 반면 네이버는 기존 AI 사업에 집중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I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해 AI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자존심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LGU+, LG AI 연구원,
LG전자 등 총 14개 기업 및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카카오는 전 국민이 쓴다는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 경험과 그에 걸맞은 이용자 접점을 강조하며 네이버와 함께 국내 AI 산업을 이끌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기정통부가 모집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이재명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의혹과 AI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시장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네이버, SK, LG 등 AI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도 카카오는 초대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AI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만나기로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카카오는 꾸준히 경량 AI 모델을 강화해왔으며 AI 사업 방향을 자체 LLM 개발해서 AI 에이전트로 수정한 뒤 생태계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챗GPT4 카카오를 도입하고 올리브영, 무신사 등 일상 서비스 플랫폼과 연동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적인 성과도 이어졌으며 최근 자체 구축한 AI 안전성 평가 플랫폼을 통해 경량 언어 모델 카나나-2분 시리즈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유사 파라미터 규모의 주요 글로벌 모델 대비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젬마, 알리바바의 QN과 비교해도 더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카카오는 모두의 AI 사업 지원 과정에서도 이런 안전성을 강조할 계획이며 공공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AI 국민비서에 음성 기능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예약을 카카오톡 안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AI 가드레인 모델 카나나를 통해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HBM 설계 정예팀을 가동하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공동 설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BM사부터 고객 맞춤형 협업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 칩 개발 초기부터 설계 인력이 참여해 칩 특성에 맞는 HBM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완성된 HBM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사의 AI 칩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 업체가 직접 개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HBM사부터 베이스 다이에 첨단 로직 공정이 적용되면서 AI 가속기와 HBM을 함께 최적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고객마다 요구하는 용량과 대역폭, 전력 특성도 달라져 범용 제품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BM 경쟁은 생산 능력과 미세 공정 중심에서 고객사의 차세대 AI 칩 설계에 얼마나 일찍 참여하느냐를 겨루는 고객 선점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법인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HBM 아키텍처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팀은 미국 주요 고객사와 HBM 3D 적층 DIM의 베이스 다이 설계 현안을 직접 협의하고 고객 요구를 반영한 차세대 HBM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지 기술 지원을 넘어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설계 조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이 조직에서 근무할 개발자 채용에 나섰으며 연봉은 15만에서 26만 달러입니다. 이는 미주법인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기반으로 관련 인력을 보강해 HBM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 요구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실제 제품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채용 인력은 DRAM HBM 회로 설계와 제품 개발 단계의 설계 품질 수율 개선을 담당합니다. 웨이퍼와 KGSD, 조립 단계에서 제품 특성을 분석하고 고객 요구에 맞춰 성능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업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DRAM HBM 아키텍처 설계 경험과 풀커스텀 디지털 공동 설계, 전력 전달망 분석, 로직 파운드리 설계 경험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디램1 X나노와 파운드리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설계 경험도 우대하며 현지 인력은 고객사와 기술 현안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HBM 설계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칩 H200의 중국 본토 반입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중국도 자국 AI 기업의 첨단 칩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차단해서 관리로 넘어가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입 물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19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는 각각 약 1만 개의 H200을 중국 본토로 들여왔습니다.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허용한 물량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승인 물량 대부분을 중국 본토 밖에 두도록 요구하면서 실제 반입량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 반도체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칩은 공급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레노버 등 일부 엔비디아 협력업체는 지난주 중국 고객들에게 H200을 탑재한 제품 주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엔비디아 칩을 중앙 처리 장치와 네트워크 장비 등과 결합해 AI 서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본토 반입이 허용된 물량 외에 H200을 홍콩으로 보내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으로의 선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홍콩에는 H200을 대규모로 가동할 데이터 센터가 충분하지 않아 중국 기업들이 실제 칩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모두가 이 칩을 필요로 하지만 홍콩에서 사용할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첨단 칩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자국 주요 AI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국산 AI 칩 육성과 최첨단 AI 모델 개발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350 목표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애널리스트 비백 아리아가 18일 고객 메모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350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관련된 $1,050억 규모 AI 인프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219로 목표가보다 약 $13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제조사를 넘어 AI 인프라 구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력, 부지,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네오클라우드와 프런티어, AI 연구소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GPU는 대규모 AI 연산의 필수적인 핵심 반도체로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성능 GPU와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설비가 함께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평가는 반도체 판매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매출과 마진의 실현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단기 성장 요인인지 장기 비용 부담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며 전력과 부지, 금융 지원까지 고려해야 할 자본 부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실적 검증의 문제로 이동하면서 인프라 확장 논리의 재확인으로 보입니다. AI 비용 부담이 대형 기술주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6월 30일 기준 알파벳 주식 약 1억 6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377억 6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2분기 13F 공시에서는 알파벳과 반도체, 메모리, AI 하드웨어 분야로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이 재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서비스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한 알파벳과 관련된 거래로 해석됩니다. 알파벳은 6월 SEC 8K에서 버크셔 계열사의 클래스 A와 클래스 C 주식을 사모 발행해 $1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밝혔으며 시장 매각 프로그램 한도는 $400억 달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투자 자금 마련과 연결된 거래로 보입니다. 반면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끄는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는 반도체 포지션을 줄이기보다 TSMC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계 장기 투자자들은 PDD와 엔비디아, 구글 등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상위 보유 집중도가 9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투자 움직임은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디벡스가 퀄컴과 AMD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대만을 AI 반도체 양산 시장으로 낙점하고 현지 공략에 나섰습니다. 디벡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1,3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주문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만의 주요 ODM, OEM 업체의 신경망 처리 장치 채택을 늘리고 실제 양산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샘황을 대만 세일즈 총괄로 영입해 현지 영업 조직을 강화했으며 황지엠은 퀄컴과 AMD에서 25년 이상 아시아 글로벌 영업과 사업 개발을 담당한 전문가입니다. 황지엠은 퀄컴에서 컴퓨팅 모듐 사업 개발을, AMD에서는 AI 서버와 GPU 사업을 주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디벡스는 황지엠을 중심으로 대만의 주요 ODM, OEM 업체를 대상으로 NPU 설계 채택을 늘리고 이들 업체의 제품 플랫폼에 자사 NPU를 채택하는 디자인 윈을 확대해 양산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만에는 에이수스, 퀀타, 컴팔 등 서버 PC 산업용 컴퓨터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가 밀집해 있어 디벡스의 전략적 위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벡스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 10여 개 국가에서 총 77건 이상의 구매 주문을 확보했으며 황지엠은 기존 PO의 양산 전환과 대만 중화권 신규 고객 확보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벡스는 글로벌 PR과 대외 협력 조직을 강화해 삼성전자 출신 우창호 상무를 영입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언론인 출신 박형주 상무를 통해 글로벌 내러티브와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신 조재홍 상무가 맡아 공공사업 기획과 정부 공공기관 협력 업무를 담당합니다. 디벡스는 국내 영업조직과 미국 법인, 중국 영업사무소에 이어 대만 조직을 확대하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현지 법인 설립과 인재 영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은 워비파커와 제이콥스와 협력해 제미나이 기술을 탑재한 안경을 올가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냅은 소비자용 스마트 글라스 스펙스를 현재 예약 판매 중입니다. 아마존도 배송용 스마트 글라스 개발에 이어 소비자용 안경 개발에 나섰습니다. AI 기술이 안경에 적용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관건으로 부상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각각 12% 이상과 2.2% 상승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ADR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과 AI 관련주 차익 실현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했지만 이날 미 국채 장기금리가 고점에서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벨 테크놀로지가 구글과 대규모 맞춤형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두 자릿수 급등했고 전날 7% 급락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탁 증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고가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맞춤형 반도체 개발을 확대하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벨은 구글과의 맞춤형 반도체 협력의 일환으로 구글의 마벨 지분을 약 121억 8천만 달러 규모까지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를 부여했습니다. 마벨은 이번 계약을 통해 AI 추론 가속기와 스토리지 네트워킹 부품, 메모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니어 메모리 컴퓨팅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글의 또 다른 맞춤형 AI 칩 파트너인 브로드컴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주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전날 7.02% 급락한 뒤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과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겹치면서 메모리주의 매도세가 집중됐지만 이날 장기금리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최근 급락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종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는 이날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 AI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접근을 통한 엔비디아 고성능 칩 이용 통제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NBC는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연산 자원에 접근한 사례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 세미컨덕터 수출 통제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5월 31일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첨단 AI 칩 우회 반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은 말레이시아 등 중국의 지역에 위치한 중국 AI 기업 자회사가 엔비디아의 블랙을 프로세서 같은 첨단 칩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 기업이 직접 고성능 AI 칩을 들여오는 길을 막아왔지만
해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연산 자원 접근이 별도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보도된 논의가 실제 규정 변경이나 기업별 제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를 발표한 통신 3사가 국민 AI 플랫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 교육, 의료, 쇼핑, 모빌리티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는 모두의 AI 사업에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T와 KT는 각각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LGU+는 카카오 컨소시엄의 주요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통신사는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B2C 서비스 운영 경험과 AI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기업들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존 서비스를 AI와 연계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SKT는 라이너, 신한카드, 하나카드, 팀앤모빌리티, 앨리스그룹, 굿닥 등 19개 기업 기관과 협력해 자체 AI 서비스 데이닷과 AI 모델 데이 XK2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검색, 금융, 모빌리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가 생활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는 다음, 무신사, 직방, EBS, BC카드, 업스테이지,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NCAI, 액션파워, 리벨리온 등 16개 기업과 협력해 검색, 쇼핑, 주거. 16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인의 70%가 거주 지역 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력요금과 물 사용, 세제 혜택 논란이 주정부 규제와 선거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설문에서 미국인의 70%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8%는 강한 반대를 표명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39%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주로 자원 소비와 환경 영향, 지역 생활 환경 변화, 공공비용 부담 등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가동과 냉각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지 지역에서는 전력망 투자, 요금 배분, 환바이오 기준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AI 기업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펜실바니아 주정부는 5월 27일 그리드 기준을 발표해 데이터 센터 개발사가 주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요금 부담 전가 방지, 투명성, 지역사회 참여,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7월 14일 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1년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요금 납부자, 환경, 전력망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와 송전망 투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연합은 5월 자료에서 데이터 센터가 주거용 전기요금을 끌어올린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과 지방 정치권은 세제 혜택과 전력망 비용의 배분을 문제 삼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유치로 일자리와 세수가 늘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지역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디지털 트윈과 로봇 시뮬레이션 기반의 피지컬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원 LRS 공유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아이작 심을 활용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이끌 실무 인재 양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트윈 구현, 오픈 USD 기반 개발 환경 구축, 로봇 시뮬레이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상 공간에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실제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2.14점을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AI 융합혁신 교육권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 후속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의료기기와 로봇 개발 등 원주 주력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경기 부천시는 AI 활용 사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제미나이 프로 취업 부트캠프를 운영하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부천시 일드림센터 1섹터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80시간 동안 진행되며 제미나이 프로를 활용한 명령어 작성부터 엑셀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시각화, 기업 직무 분석 등 실제 사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상담, 모의 면접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교육비와 교재비, 실습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후에는 기업의 구인 수요와 연계한 취업 지원과 사후 관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일드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JH200이 중국 본토로 제한적으로 반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를 포함한 기업들에게 각 1만 개씩 H200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H200은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보다 최소 2세대 뒤처진 제품으로 중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반도체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챗GPT에 청소년용 모드가 추가됩니다. 오픈AI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포함한 청소년용 챗GPT를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은 학습을 돕는 동시에 아이들이 AI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답을 바로 알려주는 대신 이해와 사고 과정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부모나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 모드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 기능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와 과학자, 교육학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AI가 단순히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픈AI는 AI가 교실 밖에서 학습을 돕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용 챗GPT는 18세 미만의 사용자나 나이를 13에서 17세로 설정한 이용자를 자동으로 감지해 청소년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는 AI가 교육 분야에서 더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학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오픈AI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학습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교사와 기술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소년용 챗GPT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습 과정을 보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피지컬 인공지능이 CCTV 영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저우다 취안 교수 연구팀이 사람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피지컬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의 영상을 통합해 인간 행동을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진은 1인칭 영상이 손과 물체의 접촉 방식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3인칭 영상은 사람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두 시점을 결합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험 결과 휴머넷 데이터셋 1000시간 분량으로 학습한 AI 모델은 실제 로봇 데이터 100시간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이는 로봇 원격 제어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3인칭 영상에서 인물의 시야를 재구성해 1인칭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김재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제고엑스는 관찰자 시점의 영상을 활용해 인물의 시야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AI 모델입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람의 움직임을 담은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로봇 학습에 활용하고 구글은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피지컬 AI 학습을 확장하는 방식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첨단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첨단 파운드리 서비스 가격을 최대 15%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삼성전자로 주문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나노 공정인 SF4 가격은 전월 대비 10에서 15% 인상됐고 5나노 SF5 공정의 웨이퍼 가격도 10에서 15% 올랐습니다. 중국 고객의 수요가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동시에 자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일부 생산 능력을 남겨도 주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고 TSMC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경쟁 업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가격 인상과 관련해 운영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평택 공장의 SF4 생산 라인은 지난해 말부터 완전 가동 상태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퀄컴 등 고객사의 로직 반도체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고대역 폭메모리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도 생산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2022년 이후 적자를 이어온 상태이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삼성전자로 주문이 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